이게 다예요? 이렇게나 많은 땅을 왜 숨기셨어요? 그 땅은 내 욕심 채우라고 지킨 게 아니다. 욕심이요? 이건 욕심이 아니에요. 제 권리예요. 권리! 내가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대했는데 권리를 주장하느냐? 형, 당신은 아버지를 아버지로 생각한 적 있냐고?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부산 변두리 낡은 다세대 주택 골목, 아침 햇살이 좁은 길 사이로 스며들던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이곳에는 70세 최병호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최병호는 새벽같이 일어나 마을 뒤편 작은 텃밭으로 향하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허리가 굽은 채로 호미를 들고 밭을 일구는 모습은 동네 사람들에게 익숙한 풍경이었죠. 최병호의 손은 거칠었습니다. 평생 땅을 만지며 살아온 흔적이 손바닥 가득 새겨져 있었습니다. 아침 이슬을 맞으며 배추를 다듬고 물을 뽑아 낡은 손수레에 싣는 최병호의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최병호를 근면한 노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일하는 모습에 고개를 끄덕이며 존경의 눈빛을 보냈죠. 최병호가 사는 다세대 주택은 30년도 넘은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외벽, 삐걱거리는 계단, 좁은 복도. 하지만 최병호는 이곳에서 수십 년을 살아왔습니다. 아침마다 계단을 내려가 텃밭으로 가는 길은 최병호에게 익숙한 일상이었습니다. 골목 어귀에서 만나는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고 구멍가게 앞을 지나 언덕길을 오르면 작은 텃밭이 나타났습니다. 텃밭은 그리 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병호는 이 작은 땅을 정성스럽게 가꿨습니다. 배추, 무, 상추, 고추, 계절마다 다른 채소를 심고 키웠습니다. 최병호는 흙을 만지며 마음의 평화를 찾았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각박해도 땅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성을 들이면 그만큼 돌려주는 게 땅이었습니다. 오전이 되면 최병호는 손수레를 끌고 재래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시장까지는 걸어서 30분 정도 걸렸습니다. 최병호는 천천히 걸으며 하늘을 올려다보곤 했습니다. 구름이 흘러가는 모습,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최병호는 이런 소소한 것들에서 행복을 느꼈습니다. 시장 한쪽 구석, 늘 그 자리에 자리를 펴고 채소를 팔았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최병호를 보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최 선생님,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일찍 나와야 채소가 신선하지. 최병호는 소박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루 종일 앉아서 채소를 팔아도 번 돈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10,000원, 20,000원, 때로는 5,000원도 안 되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최병호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라도 일할 수 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손님들이 지나가면 최병호는 밝게 웃으며 말을 건넸습니다. 이 배추 오늘 아침에 딴 거예요. 싱싱합니다. 손님들은 최병호의 정직함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최병호의 채소를 믿고 샀습니다. 비록 작은 장사였지만 최병호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병호에게는 누구보다 마음 아픈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큰아들 준호였습니다. 준호는 45살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며 가족을 부양하고 있었습니다. 준호의 얼굴에는 늘 피곤함이 가득했습니다. 일터에서 돌아오면 소주를 한 잔씩 걸치며 세상을 원망하곤 했죠. 준호는 아버지 최병호를 볼 때마다 속으로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평생 땅 한 평 제대로 못 지켜서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거야. 창피한 줄도 모르고. 준호의 마음속에는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깊이 뿌리박혀 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친구들은 넓은 아파트에 살고 좋은 옷을 입고
용돈도 넉넉하게 받았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늘 남루한 옷을 입고 다녔고 도시락 반찬도 변변치 않았죠. 학교에서 돌아오면 아버지는 밭에 나가 있었고 저녁이면 피곤한 얼굴로 돌아와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준호는 그런 아버지가 무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집 아버지들은 사업도 하고 돈도 버는데 우리 아버지는 평생 채소 장사나 하고, 그런 생각이 준호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준호는 아버지를 존경하지 못했습니다. 명절 때마다 친척들이 모이면 준호는 다른 사람들의 성공 이야기를 들으며 움츠러들었습니다. 사촌들은 사업을 하거나 좋은 직장에 다니며 여유로운 삶을 살았지만 준호는 일용직 노동자로 하루하루를 근근히 버티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그 모든 것이 아버지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추석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최병우가 사는 좁은 다세대 주택은 분주했습니다. 둘째 아들 민수가 가족과 함께 내려왔고 손주들도 할아버지를 보러 왔습니다. 최병우는 손주들을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이들은 할아버지의 작은 텃밭을 구경하며 신기해했죠. 최병우는 손주들에게 배추 한 포기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게 다 할아버지가 키운 거란다. 정성을 들이면 이렇게 크고 튼튼하게 자라지. 손주들은 할아버지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들의 눈빛은 반짝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자랑스러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그런 모습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배추나 키우고 계시네. 저 나이에도. 준호의 아내는 남편의 표정을 살피며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여보, 아버님께 좀 잘해드려요. 나이도 드셨는데. 하지만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해드리고 싶어도 마음이 안 가. 평생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집안 분위기는 어색했습니다. 민수는 형 준호와 아버지 사이의 냉랭한 공기를 느꼈습니다. 민수는 아버지를 존경했습니다. 비록 가난했지만 아버지는 자식들을 위해 평생 일했고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형이 아버지를 무시하는 것이 늘 마음 아팠습니다. 민수는 준호에게 말하고 싶었지만 형의 단단한 표정 앞에서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추석 전날 밤 최병호는 혼자 낡은 옷장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합판 옷장 깊숙한 곳에는 낡은 봉투가 하나 있었습니다. 최병호는 그 봉투를 꺼내 천천히 펼쳤습니다. 안에는 딱 문서 여러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최병호는 문서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날 무시해도 이 땅은 진실을 말해주겠지. 최병호의 눈가에는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이 땅을 지켜왔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하지만 아들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돈 때문에 사람의 마음이 변하는 것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최병호는 자식들이 욕심에 눈멀까 두려워 비밀을 지켜왔습니다. 밤은 깊어갔고 골목은 고요했습니다. 최병호는 문서를 다시 봉투에 넣고 옷장 깊숙이 감췄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추석 당일 최병호의 집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친척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고 좁은 거실은 금세 가득 찼습니다. 최병호는 손수장을 봐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비록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정성만큼은 가득 담긴 차례상이었습니다. 최병호는 앞치마를 두른 채 부엌을 오가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아버지, 제가 도와드릴게요. 민수의 아내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최병호는 고개를 저으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괜찮아요. 내가 할 수 있어. 최병호는 자식들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70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혼자 힘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허리는 아팠고 무릎도 시큰거렸습니다. 그래도 최병호는 참았습니다. 차례를 지내는 동안 준호는 무표정하게 절을 했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절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형식적으로 허리를 굽혔을 뿐이었습니다. 민수는 그런 형의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했지만 명절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차례가 끝나고 친척들이 모여 앉았습니다. 사촌들은 서로의 근황을 나누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한 사촌은 새로 사업을 시작했다고 자랑했고 다른 사촌은 아파트를 한 채 더 샀다고 말했습니다. 준호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속이 쓰렸습니다. 준호는 술잔을 들이켰습니다. 한 잔, 두 잔, 세 잔. 술이 들어가자 준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최병호는 조용히 자리에 앉아 손주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손주들이 웃으며 떡을 먹는 모습이 예뻤습니다. 최병호는 그 모습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시선은 차가웠습니다. 준호는 아버지를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녁 무렵 친척들은 거실에 둘러앉아 술자리를 이어갔습니다. 분위기는 점점 달아올랐고 사람들은 옛날 이야기를 꺼내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웃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술잔을 비우며 아버지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최병호는 준호의 시선을 느꼈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형님, 요즘 사업은 어때? 한 사촌이 다른 사촌에게 물었습니다. 잘 되고 있지. 작년에 투자한 부동산이 값이 올라서 큰 돈 벌었어. 준호는 그 말을 듣고 술잔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준호를 돌아보았습니다. 준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부동산이라. 준호는 중얼거렸습니다. 준호의 아내가 남편의 팔을 살짝 잡았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그냥 있어요. 하지만 준호는 아내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술 기운이 오른 준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다들 잘 사시네. 땅도 있고 돈도 있고. 준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친척들은 어색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최병호는 준호를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준호야, 술 그만 마셔라. 최병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아버지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뭘 하셨어요? 채소 팔아서 번 돈이 얼마나 되는데요? 준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분노와 서러움이 뒤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친척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민수는 형을 말리려고 일어섰지만 준호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 평생 가진 거 하나 없이 우리 집안만 망신 주셨잖아요. 그 말이 떨어지자 거실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손주들은 겁먹은 표정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최병호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최병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술잔을 들어 천천히 비웠습니다. 형?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민수는 형 앞으로 다가가 준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민수를 밀쳐냈습니다. 너는 몰라. 너는 항상 아버지 편이었잖아. 하지만 나는 달라. 나는 평생 이 가난 때문에 고생했어. 준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준호는 아버지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다른 집 아버지들은 자식들한테 뭔가라도 물려줬어요. 땅이든 돈이든 뭐라도. 근데 아버지는 뭘 물려줬어요? 가난밖에 없잖아요. 최병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병호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병호는 참았습니다. 아들 앞에서 무너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친척들은 민망한 표정으로 자리를 피했습니다. 하나둘씩 집을 나서며 작별 인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거실에는 최병호와 두 아들, 그리고 며느리들만 남았습니다.
준호는 비틀거리며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민수는 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최병호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형은 술이 취해서 그래요. 신경 쓰지 마세요. 최병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최병호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니다. 준호 말이 맞아. 나는 평생 자식들한테 해준 게 없어.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아버지는 저희를 위해 평생 일하셨잖아요. 최병호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일만 했지. 돈은 못 벌었어. 최병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수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밤 최병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준호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최병호는 옷장을 열고 땅 문서가 든 봉투를 꺼냈습니다. 최병호는 문서를 펼쳐들고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준호야, 내가 날 무능하다고 생각하는구나. 하지만 아버지는 너보다 더 많은 걸 가지고 있단다. 최병호는 땅 문서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최병호는 여전히 새벽같이 일어나 텃밭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달리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추석날 준호가 내뱉은 말들이 가슴에 깊은 상처로 남아 있었습니다. 최병호는 호미를 들고 땅을 파면서도 자꾸만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평생 가진 거 하나 없이 우리 집안만 망신 주셨잖아요. 준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최병호는 고개를 저으며 그 생각을 떨쳐내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최병호는 배추를 다듬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오전 최병호가 텃밭에서 일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언덕길을 올라왔습니다. 남자는 주변을 둘러보며 최병호에게 다가왔습니다. 혹시 최병호 선생님이십니까? 남자가 공손하게 물었습니다. 최병호는 호미를 내려놓고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요, 누구십니까? 저는 부동산 중개업자입니다. 이 근처 땅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남자는 명함을 건네며 웃었습니다. 최병호는 명함을 받아들었지만 별로 관심이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이 동네 땅 말입니까? 네, 요즘 이 일대가 개발 예정지로 지정됐습니다. 그래서 땅값이 많이 올랐어요. 중개업자의 말에 최병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병호는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몇 달 전부터 동네에서는 개발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특히 최 선생님께서 가지고 계신 땅이 정말 좋은 위치에 있더라고요. 중개업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최병호는 남자를 날카롭게 쳐다보았습니다. 내 땅을 어떻게 아십니까? 토지 대장을 확인했습니다. 최 선생님 명의로 된 땅이 꽤 많더라고요. 요즘 시세로 따지면 수십억은 됩니다. 중개업자의 말에 최병호는 표정을 굳혔습니다. 최병호는 평생 그 땅을 비밀로 지켜왔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중개업자가 찾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관심 없습니다. 최병호는 짧게 말하고 다시 호미를 들었습니다. 중개업자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잠깐만요, 최 선생님.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요즘 같은 시세에 팔면 정말 큰 돈입니다. 됐습니다. 돌아가세요. 최병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중개업자는 아쉬운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고 내려갔습니다. 바로 그때 언덕 아래에서 올라오던 민수가 중개업자와 마주쳤습니다. 민수는 아버지를 뵙기 위해 점심시간을 이용해 텃밭으로 온 길이었습니다.
민수는 중개업자가 내려가는 모습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아버지, 방금 그 사람이 누구예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최병호는 손을 털며 대답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야. 땅 팔라고 왔더구나. 땅요? 무슨 땅 말씀이세요? 민수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최병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내가 이 동네에 땅이 좀 있다. 민수는 깜짝 놀라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땅이 있으시다고요? 얼마나요? 최병호는 한숨을 쉬며 호미를 내려놓았습니다. 꽤 있지. 젊었을 때부터 조금씩 모았어. 아무도 모르게. 민수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채소를 팔며 근근히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땅을 가지고 있었다니 충격이었습니다. 아버지, 그런데 왜 지금까지 말씀 안 하셨어요? 최병호는 민수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돈 때문에 사람 마음이 변하는 걸 수도 없이 봤다. 내 자식이 욕심에 눈멀까 두려웠다. 민수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자식들을 위해 그 땅을 지켜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자식들이 욕심 때문에 싸울까봐 숨겨왔던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그 땅이 정말 수십억이나 돼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최병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개업자 말로는 그렇다더구나. 요즘 이 동네가 개발된다고 해서 땅값이 많이 올랐다고. 민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형 준호가 추석날 아버지를 무시했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만약 준호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 민수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아버지, 형한테는 아직 말씀 안 하셨죠? 아니, 아직 안 했다. 최병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당분간 말씀하지 마세요. 형이 알면 분명 문제가 생길 거예요. 하지만 민수의 걱정은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날 저녁 동네 슈퍼에서 준호가 중개업자와 마주쳤습니다. 중개업자는 술에 취해 동네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최병호 선생님이 정말 대단하시더라고. 겉으로 보면 가난해 보이는데 알고 보니 땅을 엄청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니까. 중개업자의 말에 준호는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준호는 중개업자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지금 우리 아버지 얘기하는 겁니까? 중개업자는 준호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아드님이시구나. 네, 최 선생님께서 이 동네에 땅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요즘 시세로는 수십억은 될 겁니다. 준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땅을 가지고 있다니 그것도 수십억 원어치나. 준호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급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도착한 준호는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최병호는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땅을 가지고 계신 겁니까? 준호가 다짜고짜 물었습니다. 최병호는 준호를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있다. 준호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왜 지금까지 숨기신 겁니까? 장남인 저한테도 말씀 안 하시고. 준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최병호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욕심낼까봐 그랬다. 준호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믿지 못했다는 사실이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준호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욕심이라뇨? 전 장남입니다. 당연히 알 권리가 있잖아요. 최병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땅은 내 욕심 채우라고 지킨 게 아니다. 준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준호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고 손은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준호는 아버지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말씀하시지. 장남인 제가 당연히 관리해야죠. 최병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최병호의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그 땅은 내가 관리할 게 아니다. 내가 평생 지켜온 거야. 평생 지켜왔다고요? 그러면서 우리한테는 가난만 물려주셨잖아요. 준호의 목소리는 거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준호의 아내가 황급히 나와 남편을 말렸습니다. 여보, 진정해요. 아버님과 이야기는 나중에 해요. 하지만 준호는 아내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준호는 아버지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아버지, 저는 평생 가난 때문에 고생했어요. 친구들 앞에서 창피했고 아이들한테도 좋은 것 하나 사주지 못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아버지는 수십억 원어치 땅을 가지고 계셨다고요? 준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분노와 서러움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최병호는 준호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준호야, 나는 내가 돈 때문에 사람이 변할까봐 두려웠다. 욕심은 사람을 망치는 법이다. 욕심이요? 이건 욕심이 아니에요. 제 권리예요. 준호는 점점 흥분했습니다. 준호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아버지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최병호는 놀라 준호를 막으려 했습니다. 준호야, 거기 들어가지 마라. 하지만 준호는 이미 방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준호는 옷장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옷가지를 마구 꺼내며 무언가를 찾았습니다. 최병호는 황급히 따라 들어갔습니다. 준호야, 제발 그만둬라. 준호는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준호는 봉투를 꺼내 펼쳤습니다. 안에는 땅 문서 여러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준호는 문서를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문서에는 최병호의 이름과 함께 여러 필지의 땅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다예요? 이렇게나 많은 땅을? 준호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문서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최병호는 준호에게 다가가 문서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그거 내놔라. 그건 내 것이 아니야. 하지만 준호는 문서를 꽉 쥐고 놓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이 땅은 가족 전체의 것이에요. 저한테도 권리가 있어요. 권리라고? 넌 지금 권리가 아니라 욕심을 부리는 거야. 최병호의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를 노려보며 대치했습니다. 준호의 아내가 방으로 들어와 상황을 보고 놀랐습니다. 여보, 제발 그만해요. 바로 그때 집 밖에서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민수는 형의 목소리를 듣고 급히 달려왔습니다. 민수는 방 안의 상황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형, 지금 뭐 하는 거야? 민수는 준호에게 다가가 문서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민수를 밀쳤습니다. 너는 상관하지 마. 이건 우리 집안 문제야. 우리 집안 문제라고? 형도 우리 집안이고 나도 우리 집안이야. 근데 형은 지금 아버지한테 뭐 하는 거야? 민수는 분노에 차서 소리쳤습니다. 민수는 형이 아버지를 이렇게 대하는 것을 도저히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밖에서 친척 몇 명이 들어왔습니다. 추석 때 왔던 사촌들이었습니다. 사촌들은 동네에서 소문을 듣고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최병호가 땅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소문이 동네에 퍼진 것입니다. 형님, 무슨 일이에요? 한 사촌이 물었습니다. 준호는 땅 문서를 들고 사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작은아버지 아들이시죠? 우리 아버지가 땅을 엄청 많이 가지고 계셨대요. 사촌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놀라워했습니다. 사촌 중 한 명이 다가와 문서를 보려고 했습니다. 정말요? 얼마나 되는데요? 준호는 문서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 동네 곳곳에 땅이 있어요. 수십억 원은 될 거예요. 사촌들은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최병호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최병호가 평생 숨기고 싶었던 비밀이 이렇게 공개되는 것이 괴로웠습니다. 큰형님, 그럼 그 땅은 어떻게 나누실 건가요? 한 사촌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준호는 그 말에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나눈다고요? 당연히 장남인 제가 관리해야죠. 민수는 형의 말에 반박했습니다. 형, 그건 아버지가 결정하실 일이야. 형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내가 장남인데 내가 관리하는 게 당연하잖아. 준호와 민수는 서로 언성을 높이며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사촌들도 하나둘씩 자기 의견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촌은 준호 편을 들었고 어떤 사촌은 민수 편을 들었습니다. 집안은 순식간에 시끄러워졌습니다. 최병호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최병호가 평생 두려워했던 일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돈 때문에 가족이 싸우고 서로를 미워하는 모습. 최병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다들 그만. 최병호가 소리쳤습니다. 모든 사람이 최병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최병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땅은 내가 평생 지켜온 거야. 너희가 욕심내라고 지킨 게 아니야. 준호는 아버지를 향해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래도 저는 장남이잖아요. 제가 관리할 권리가 있어요. 최병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권리? 내가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대했는데 권리를 주장하느냐? 준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최병호는 준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넌 날 평생 무시했어. 무능한 아버지라고 생각했지. 근데 이제 와서 땅 때문에 날 찾는 거야?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최병호는 방을 나가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다들 돌아가라. 난 너희 얼굴 보기 싫다. 최병호는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최병호는 밤거리를 걸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최병호의 가슴은 더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아왔는데 결국 돈 때문에 가족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되다니. 최병호는 텃밭으로 향했습니다. 밤이었지만 최병호는 그곳에 가고 싶었습니다. 텃밭에 도착한 최병호는 땅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달빛 아래 배추들이 고요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최병호는 배추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자식들을 지켜주려고 했는데. 최병호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평생 강하게 살아온 최병호였지만 이 순간만큼은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한편 집에 남은 준호는 거실에 앉아 땅 문서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사촌들은 이미 돌아갔고 민수만 남아 있었습니다. 민수는 형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형, 이제 그만해. 아버지가 얼마나 상처받으셨는지 몰라. 준호는 문서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난 잘못한 거 없어. 장남으로서 당연한 권리를 주장한 거야. 권리라고? 형은 아버지를 평생 무시해놓고 이제 와서 땅 때문에 권리를 주장하는 거야? 민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민수는 형이 이렇게까지 변할 줄 몰랐습니다. 준호는 민수를 쏘아보았습니다. 너는 항상 아버지 편이었잖아. 넌 몰라.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형도 힘들었지만 아버지는 더 힘드셨어. 평생 우리를 위해 일하셨잖아. 준호는 비웃었습니다. 일만 하고 돈은 못 벌었잖아. 그게 뭐가 대단해? 민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민수는 형 앞으로 다가가 소리쳤습니다. 형, 당신은 아버지를 아버지로 생각한 적 있어? 아니면 그냥 돈벌이 도구로만 생각한 거야? 준호는 민수를 밀쳤습니다. 민수는 뒤로 비틀거렸지만 다시 일어나 형을 노려보았습니다. 형, 당신은 이제 우리 가족이 아니야.
민수는 그 말을 남기고 집을 나갔습니다. 민수는 아버지를 찾아야 했습니다. 민수는 골목을 뛰어다니며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아버지, 어디 계세요?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민수는 텃밭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가 힘들 때마다 그곳으로 가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텃밭에 도착한 민수는 땅바닥에 앉아 있는 아버지를 발견했습니다. 아버지, 민수는 달려가 아버지 곁에 앉았습니다. 최병호는 얼굴을 손으로 가리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아버지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최병호는 천천히 손을 내렸습니다. 최병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민수야, 내가 잘못했구나. 땅을 지키려고 했는데 오히려 가족을 잃었어.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형이 잘못한 거예요. 최병호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아니다. 내가 진작 말했어야 했어. 숨기지 말고. 민수는 아버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버지, 형은 지금 정신이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깨달을 거예요. 하지만 최병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준호는 변하지 않을 거야. 욕심이 너무 깊어졌어. 최병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최병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일찍 일어나 법무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준호는 땅 문서를 가방에 넣고 나왔습니다. 준호의 아내가 남편을 막았습니다. 여보, 제발 이러지 마요. 아버님 마음 생각해봐요. 하지만 준호는 아내를 밀치고 나갔습니다. 준호는 법무사를 만나 땅의 소유권에 대해 물었습니다. 법무사는 문서를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이 땅은 모두 최병호 선생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아드님께서 관리하시려면 증여나 상속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동의하지 않으면요? 그럼 법적으로 방법이 없습니다. 소유자의 동의 없이는 땅을 처분하거나 관리할 수 없습니다. 준호는 답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준호는 법무사 사무실을 나와 거리를 걸었습니다. 준호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는 술에 취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준호는 비틀거리며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최병호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수도 옆에 있었습니다. 준호는 아버지를 보며 다가갔습니다. 아버지, 땅 좀 제 명의로 넘겨주세요. 최병호는 준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안 된다. 준호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왜요? 전 장남이잖아요. 장남이라고 다가 아니야. 넌 날 존중한 적이 없잖아. 준호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준호는 아버지 앞으로 다가가 소리쳤습니다. 존중이요? 존중받을 만한 일을 하셨어야죠. 그 순간 준호는 술김에 아버지를 밀쳤습니다. 최병호는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졌습니다. 최병호의 머리가 벽에 부딪혔고 최병호는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아버지, 민수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갔습니다. 준호는 자신이 한 행동에 놀라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최병호는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정신 차리세요. 민수는 황급히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손주들이 방에서 나와 쓰러진 할아버지를 보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준호의 아내도 달려와 최병호를 살폈습니다. 아버님, 아버님. 구급차가 도착했고 최병호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민수는 구급차에 함께 탔고 준호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준호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깨달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최병호는 응급실로 들어갔습니다. 민수는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얼마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습니다. 하지만 충격이 컸기 때문에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민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수는 병실로 들어가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최병호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제가 지켜드릴게요. 형한테 더 이상 상처받지 않게 할게요. 밖에서는 동네 사람들 사이로 소문이 퍼졌습니다. 준호가 아버지를 밀쳐 병원에 보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고개를 저으며 혀를 찼습니다. 준호는 동네를 걷는 것조차 부끄러워졌습니다. 최병호가 병원에 입원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매일 병원을 찾아 아버지를 돌보았습니다. 최병호는 침대에 누워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말수가 줄었고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버지, 죽 좀 드세요. 기운을 차리셔야죠. 민수가 숟가락을 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최병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입맛이 없구나. 최병호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민수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형도 곧 정신을 차릴 거예요. 하지만 최병호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준호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어. 욕심이 사람을 완전히 바꿔놨구나. 최병호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최병호는 평생 자식들을 사랑했지만 그 사랑이 이렇게 배신당할 줄은 몰랐습니다. 한편 준호는 집에서 술만 마시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아버지를 병원에 보낸 이후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자신이 피해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진작 땅 이야기를 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준호의 아내는 남편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보, 병원에라도 가봐요. 아버님께 사과해야죠. 하지만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아버지도 날 보기 싫어하실 거야. 준호의 아내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준호의 아내는 남편이 점점 이상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돈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다는 게 두려웠습니다. 그날 저녁 친척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이번에는 최병호의 집이 아니라 동네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준호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사촌 중 한 명이 입을 열었습니다. 준호 형, 이제 어떻게 할 건가요? 큰형님께서 땅을 형한테 안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준호는 술잔을 들이키며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 아버지가 너무 고집이세. 다른 사촌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래도 형이 장남이니까 당연히 땅을 물려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긴 한데 아버지가 완전히 마음을 닫으셨어. 사촌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럼 법적으로 해결하는 건 어때요? 장남으로서 권리를 주장하는 거죠. 준호는 그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촌이 반대했습니다.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아버지를 상대로 소송을 한다고요? 하지만 준호 형도 살아야 하잖아요. 평생 고생했는데 이제라도 대가를 받을 권리가 있죠. 사촌들의 말에 준호는 점점 흔들렸습니다. 준호는 법적으로 땅을 차지할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민수는 병실에서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최병호는 민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수야, 나 태어나면 땅 문서를 내 명의로 넘기려고 한다. 민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넌 날 존중했어. 평생 나를 무시하지 않았지. 그러니 내가 관리해야 해.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그러면 형이 더 화를 낼 거예요. 가족이 완전히 갈라설 수도 있어요. 최병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미 갈라섰어. 준호는 이미 날 아버지로 보지 않아. 민수는 아버지의 결심이 굳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형이 이 소식을 들으면 어떻게 될까? 민수는 상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며칠 후 최병호는 퇴원했습니다. 최병호는 집으로 돌아왔지만 준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집을 나가 다른 곳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최병호는 준호 없는 집이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최병호는 민수를 불러 땅 문서를 꺼냈습니다. 최병호는 민수에게 문서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민수야, 이건 내 평생의 자존심이었다. 가난 때문에 무시당했지만 나는 버텼다. 하지만 욕심에 눈먼다면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민수는 문서를 받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형도 언젠가는 깨닫게 될 겁니다. 최병호는 민수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고맙다. 내가 있어서 아버지는 든든하다. 하지만 그 순간 현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준호가 들어온 것입니다. 준호는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준호는 아버지와 민수를 보며 소리쳤습니다. 뭐 하는 거야? 설마 땅 문서를 민수한테 넘기려는 건 아니겠지? 최병호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맞다. 민수한테 넘긴다. 준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준호는 아버지 앞으로 달려가 소리쳤습니다. 안 돼요. 전 장남이에요. 땅은 제가 받아야 해요. 넌 자격이 없어. 넌 날 존중하지 않았어. 준호는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준호는 민수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꼬드긴 거지. 내가 땅을 다 가지려고.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 나는 그런 적 없어. 이건 아버지의 결정이야. 하지만 준호는 믿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땅 문서를 빼앗으려고 민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민수는 문서를 꽉 쥐고 뒤로 물러났습니다. 최병호가 두 아들 사이에 섰습니다. 준호야, 그만해라. 더 이상 추하게 굴지 마라. 하지만 준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아버지를 밀치려 했습니다. 최병호는 준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준호야, 정신 차려라. 넌 지금 돈 때문에 미쳐가고 있어. 준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분노와 슬픔, 그리고 후회가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준호는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 저는 평생 가난했어요. 전 그냥 제 몫을 받고 싶었을 뿐이에요. 최병호는 준호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최병호는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려 했지만 준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준호는 일어나 집을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최병호는 그 자리에 서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수는 아버지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괜찮아요. 제가 있잖아요. 하지만 최병호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가족이 완전히 갈라서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최병호에게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집을 나간 준호는 동네 술집으로 향했습니다. 준호는 혼자 술잔을 기울이며 세상을 원망했습니다. 준호의 눈빛은 흐려져 있었고 얼굴에는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씻지도 먹지도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하는 거야? 준호는 중얼거리며 술을 마셨습니다. 술집 주인은 준호를 걱정스럽게 바라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이미 준호의 소문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밀쳐 병원에 보냈다는 이야기, 땅 때문에 가족과 싸운다는 이야기. 사람들은 준호를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준호는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최병호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최병호는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후 최병호는 허리와 다리가 불편해져 휠체어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준호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멈칫했습니다. 최병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응시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호야, 앉아라. 최병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준호는 망설이다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최병호는 휠체어를 천천히 움직여 준호 앞으로 왔습니다. 아버지가 할 말이 있다. 최병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버지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준호야, 내가 무시하던 아버지가 사실은 대지주였다. 하지만 그게 자랑일까, 수치일까? 준호는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최병호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평생 그 땅을 지켰어. 너희들이 힘들까봐, 너희들이 욕심에 눈멀까봐. 하지만 결국 내가 두려워하던 일이 일어났구나. 최병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준호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지금 무릎 꿇는 건 땅 때문이냐, 아버지 때문이냐? 최병호의 질문에 준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준호는 자신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까지 집착했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것일까? 아니면 그냥 아버지를 무시했던 자신을 정당화하고 싶었던 것일까? 아버지. 준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준호는 평생 아버지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만큼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그냥.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준호는 자신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아버지를 무능하다고 무시했고 가난을 아버지 탓으로 돌렸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아버지는 자식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던 것입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준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준호는 바닥에 이마를 대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평생 쌓아온 오만함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준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못난 아들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최병호는 준호의 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최병호는 휠체어에서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고통스러웠지만 최병호는 일어서야 했습니다. 최병호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준호에게 다가갔습니다. 준호야, 일어나라. 최병호는 준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준호의 얼굴은 눈물범벅이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평생 아버지를 몰라봤어요. 최병호는 준호를 안아주었습니다. 준호는 아버지의 품에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최병호도 준호를 꽉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호야, 아버지도 미안하다.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아버지. 잘못한 건 저예요. 저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껴안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민수가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눈물을 닦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드디어 형이 정신을 차린 것입니다. 준호는 아버지를 휠체어에 앉히고 자신도 바닥에 앉았습니다. 준호는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땅이 필요 없어요. 저는 그냥 아버지를 되찾고 싶어요. 최병호는 준호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준호야, 고맙다. 내가 돌아와줘서.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준호는 민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수야, 미안해.
형이 정말 잘못했어. 민수는 다가와 형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형, 괜찮아. 이제라도 깨달은 게 다행이야. 세 사람은 거실에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준호는 자신이 얼마나 욕심에 눈이 멀었는지 고백했습니다. 최병호는 준호를 용서했고 민수도 형을 받아들였습니다. 아버지, 그 땅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최병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땅 일부는 팔아서 마을에 장학금을 기부할 생각이다. 그리고 나머지는 너희 둘 공동 명의로 남겨두마.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자격이 없어요. 민수한테 다 주세요. 하지만 최병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다. 너희 둘 다 내 자식이야. 함께 나눠 가져라. 준호와 민수는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형제는 다시 화해했고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며칠 후 최병호는 땅 일부를 팔아 마을에 장학금을 기부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최병호의 선행에 감동했습니다. 최병호는 평생 가난하게 살았지만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부자였습니다. 준호는 술을 끊고 다시 일터로 돌아갔습니다. 준호는 아버지께 받은 용서를 잊지 않기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준호는 퇴근 후에는 아버지를 찾아뵙고 함께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수는 아버지를 모시며 땅을 관리했습니다. 민수는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땅을 잘 지켰습니다. 민수는 형과도 자주 만나며 형제의 정을 되찾았습니다. 가족은 다시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비록 힘든 시간을 겪었지만 그 시간을 통해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다시 추석이 돌아왔습니다. 최병호의 집은 따뜻한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준호와 민수 그리고 손주들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작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가족들은 서로를 배려하며 음식을 나누고 옛날 이야기를 하며 웃었습니다. 최병호는 거실 창가에 앉아 가족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최병호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비록 휠체어에 의지해야 했지만 최병호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최병호는 1년 전 그 끔찍했던 추석을 떠올렸습니다. 가족이 갈라서고 서로를 미워했던 그날들. 하지만 이제는 모두 과거의 일이 되었습니다. 준호는 부엌에서 어머니가 생전에 만들던 전을 부치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요리를 배운 적이 없었지만 아버지를 위해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준호의 얼굴에는 땀이 맺혀 있었지만 표정은 밝았습니다. 아버지, 전 다 됐어요. 한번 맛보세요. 준호가 접시를 들고 아버지 앞으로 왔습니다. 최병호는 전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맛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아들의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맛있구나. 준호가 이렇게 요리를 잘하는 줄 몰랐네. 최병호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준호는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아버지한테 배운 거예요. 아버지가 평생 정성스럽게 사셨잖아요. 준호의 말에 최병호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준호는 아버지를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준호는 아버지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손주들과 함께 차례상을 준비했습니다. 손주들은 할아버지를 도우며 열심히 움직였습니다. 가장 어린 손주가 최병호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작년에는 왜 다들 싸웠어요? 아이의 순수한 질문에 최병호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최병호는 손주를 무릎에 앉히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실수를 했단다. 중요한 걸 숨겼거든. 그래서 가족이 오해를 했지. 지금은 다 괜찮아요? 그럼 이제는 다 괜찮단다.
최병호는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손주는 환하게 웃으며 다시 뛰어갔습니다. 차례를 지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차례상 앞에 모였습니다. 준호가 먼저 절을 올렸습니다. 준호는 돌아가신 어머니께 속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들이 정신을 차렸어요. 이제는 제대로 된 아들이 될게요. 준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민수도 절을 올렸습니다. 손주들도 차례로 절을 했습니다. 최병호는 마지막으로 절을 올리며 고인이 된 아내에게 감사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이들이 다시 하나가 됐소. 당신이 하늘에서 도와준 덕분이요. 차례가 끝나고 가족들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음식은 풍성했습니다. 준호가 부친 전, 민수가 준비한 나물, 그리고 최병호가 텃밭에서 키운 배추로 만든 김치, 모든 것이 가족의 정성으로 만들어진 것들이었습니다. 자, 다 같이 건배합시다. 민수가 술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잔을 들었습니다. 우리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위하여.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가족들은 웃으며 술을 마셨습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 준호는 아버지께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요즘 새로운 일을 시작했어요. 건설 현장 안전관리자로 정규직이 됐어요. 최병호는 놀라며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이냐? 축하한다, 준호야. 아버지 덕분이에요. 아버지가 보여주신 성실함을 배웠거든요. 준호의 말에 최병호는 뿌듯해했습니다. 민수도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께서 기부하신 장학금 재단 일을 돕기로 했어요. 마을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게 도울 거예요. 그래, 잘했다. 내가 그 일을 맡아주니 아버지가 안심이구나. 최병호는 두 아들을 번갈아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최병호는 평생 자식들이 이렇게 화목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 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저녁이 되자 가족들은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손주들은 할아버지 주위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최병호는 손주들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얘들아, 할아버지가 너희에게 해줄 말이 있단다. 손주들은 조용히 할아버지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최병호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재산보다 귀한 건 가족이 서로를 지켜주는 마음이다. 그걸 꼭 기억해라. 손주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장 큰 손주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그럼 땅은 중요하지 않아요? 최병호는 손주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땅도 중요하지.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땅을 지키는 마음이란다. 욕심이 아니라 사랑으로 지켜야 해. 준호는 아버지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는 1년 전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가족들은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하늘에는 둥근 보름달이 떠 있었습니다. 최병호는 휠체어에 앉아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준호와 민수는 아버지 옆에 섰습니다. 저 달처럼 우리 가족도 둥글게 완전하게 지내자. 최병호가 말했습니다. 준호와 민수는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지. 손주들은 마당에서 뛰어놀며 웃었습니다. 준호의 아내와 민수의 아내도 함께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모든 것이 평화로웠습니다. 최병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고인이 된 아내에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편히 쉴 수 있겠소. 아이들이 잘 지내니까.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하늘에서 아내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최병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준호는 아버지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민수도 아버지의 다른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아버지. 최병호는 두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최병호의 눈에는
행복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도 너희들을 사랑한다. 정말 많이. 보름달은 밝게 빛났습니다. 그 빛 아래에서 최병호의 가족은 함께 서 있었습니다. 비록 힘든 시간을 겪었지만 그 시간을 통해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돈보다 땅보다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최병호는 손주들이 노는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남길 가장 큰 유산은 땅이 아니라 이 사랑이라고. 그리고 그 사랑이 대대손손 이어지기를 바랐습니다. 밤은 깊어갔지만 최병호의 집에서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가족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웃으며 함께 행복해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최병호가 평생 꿈꿔온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통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